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5회기 우리가 존엄한 마무리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많은 내용의 강의를 들으셨는데 오늘은 어떻게 하면 존엄한 마무리를 위해서 연명의료 의향서를 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종 환자들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총체적인 고통을 지니고 떠나게 되죠. 사회적, 경제적인 고통도 있고요. 정신적인 고통, 또 신체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 이 모든 걸 가지고 짊어지고 죽음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 됩니다. 이럴 때 이 고통을 최소화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게 되죠. 어르신들에게 여쭤보면 어떻게 돌아가시고 싶습니까? 라고 물으면 고통 없이 병 없이 자는 듯이 알맞게 살다가 가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손에게 패기치지 않고 자손이 잘 사는 것을 보고 가족들이 다 지켜보는 중에 자식을 앞세우지 않는 그런 죽음을 우리는 어르신들이 원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모든 사람이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고통 없이 병 없이. 근데 병 없이 돌아가시는 게 잘 돌아가시는 것일까요? 그러면 그냥 누운 잠에 가셔야 되는데 가시는 분은 편안하게 가신다고 하겠지만 자녀들은 또 가족들은 너무 황망하지 않겠어요? 좀 쉬운 건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여쭤보면 자, 이렇게 가시고 싶으세요? 이렇게 무의미한 연명치를 하면서 자, 자는 것도 아니고 깨운 것도 아니고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사는 것도 아닌 기계에 의존해서 그냥 심장만 뛰고 있는 모습이 과연 의미 있는 삶일까요? 자, 이렇게 가시는 건 어떨까요? 호스피스 시설에서 자녀들의 손을 잡고 손자녀들의 음악을 들으면서 마지막 편안하게 가시는 건 어떨까요? 자, 그렇게 하시려면 우리는 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 연명의료의향서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이제 법률적인 준비도 있어야 되고 또 뭐 상식도 있어야 되고 또 많은 걸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고통 없이 죽기를 준비한다면 우리는 본인은 또 고통에 해방되고요. 또 가족들에게 물질금, 보통 뭐 6개월 있는데 8천만 원, 9천만 원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족들의 죄책감이 감소되기도 하고요. 또 가족들에게 사랑을 심어주게 되죠. 자녀들을 위해서 배려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의료진들에게, 의사들에게도 수고를 들어주게 되고 그리고 국가의 부담을 들어주게 되죠. 이런 준비를 해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러면 이렇게 고통 없이 가기를 원하시면 우리는 호스피스를 이용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도 지금은 건강하게 이렇게 있지만 이 건강이 좀 불편해지면 저는 실버타운을 가려고 생각합니다. 실버타운에 있다가 내가 생명위독해지면 저는 치료할 수 있으면 물론 치료하겠지만 치료 불가능하다고 하면 호스피스 시설에 가서 마지막을 가족들이 지켜보는 간데서 고통 없이 편안하게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호스피스에 대해서 잘 모르세요. 호스피스는 죽으러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렇게 마지막에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호스피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호스피스라는 정의를 내려보면 몹시 비 내리는 날 우산도 없이 혼자 쓸쓸히 걸어가는 사람에게 내가 비를 오지 않게는 할 수 없으나 비를 대신 막아줄 수는 없으나 내가 가진 얇은 우산을 따뜻한 체온을 느끼면서 가는 곳까지 같이 걸어가 주다가 더 이상 갈 수 없는 곳에서 잘 가라고 인사하고 또 만나자고 기약하는 아쉬우면서도 아름다운 이별이 호스피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굉장히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비가 조금 오면 모르겠지만 몹시 비가 오면, 그리고 또 우산이라도 들었으면 또 친구들하고 같이 걸어간다면 덜 외롭겠지만, 비가 오는데 내가 비를 오지 않게 할 수 없고 누가 대신 막아줄 수도 없다면 내가 가지고 얇은 우산, 한계적인 능력이죠. 경제적이든 정신적이든 사회적인 도움을 주면서 그 사람 잘 가도록 도와주고 같이 있을 동안 행복하게 지내게 해주는 것이, 통증을 최소화시켜주면서 사랑을 최대화시키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호스피스 봉사기도 하고 호스피스 시설에서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간다면 인공호흡을 끼고 있거나 또 뭐 마지막까지 막 진통제를 막 해서 고통스럽지 않고 편안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죠? 그래서 우리는 호스피스 완화를 우리가 고통 없이 갈 수 있는 곳으로 잘 인식해서, 우리가 꼭 호스피스 시설이나 호스피스 병동이 아니래도 우리가 마지막을 고통 없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시설들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이걸 커뮤니티 케어라고 그래서 가능하면 고향에서 편안하고 안락한 외롭지 않은 임종을 맞도록 도와주려고 지금 제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호스피스는 죽음을 기다리고 죽으러 가는 곳이 아니라 품이 있는 죽음을 준비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임종 환자를 잘 이해해야지 그분들을 품위 있게 돌아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건데요. 임종 환자의 5단계가 있는데요. 여기 엘리자베스 큐볼로스라는 사람이 임종을 앞두고 있는 사람을 2년 반 동안 만나면서 그 사람들 통해서 발견한 단계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처음에 내가 불치병이라고 진단을 받았을 때 부인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왜 죽어? 안 죽어? 라고 하다가 두 번째, 세 번째 똑같은 진단을 반복받게 되면 분노하게 된다는 거죠. 자신에 대해서 왜 하필이면 나고 하필이면 지금인지, 내가 왜 지금 죽어야 되는지 절대자를 원망하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원망을 하면서 분노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이렇게 치료를 한다고 하지만 혹시라도 하는 기적을 바라면서 5년만 더 살 수 있다면, 10년만 더 살 수 있다면 이런 협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우울하게 서서히 이제 안 되나 보다 라고 포기하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수용한다는 거죠. 이제는 이 세상은 다 살아봤으니까 다음 세상이 어떨까 기대도 하면서 What's the use? 무엇이 소용이 있을까라고 수용을 하게 되면서 이 단계를 다 거친다고 합니다. 자, 어떤 단계에서 임종을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분노하는 단계에서 임종할 것인가, 또 수용하는 단계에서 임종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 자신은 물론 옆에 임종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의 욕구를 알아야지 그 사람들 도와줄 수 있잖아요. 환자들의 욕구가 어떨까요? 그분이 암이라고 진단을 받고 불치병이라고 받았을 때 모든 걸 포기하고 싶겠어요? 나는 이제 죽는다라고 그냥 수용하겠어요? 내가 죽는다고 생각했을 때 미완성된 일을 완성시키고 싶지 않겠어요? 내가 자녀를 결혼시키고 싶고 또 뭐 하던 일들을 마무리하고 싶고, 그리고 가능하면 존엄을 유지하면서 익숙한 장소에서 임종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최대한 통증을 적게 느끼고 싶죠. 가능하면 통증을 안 느끼고 싶지 않겠어요? 그래서 암 환자들에게는 진통제를 아끼는 것이 아니에요. 아프면 아무런 열정이나 생각이 없기 때문에 최소화시켜주는 것이 통증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과거에 즐거웠던 과거를 회상하고 싶어요. 옛날에 내가 처녀 시절에, 내가 신혼 때, 내가 아이를 낳았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좋겠고요. 좋은 관계를 맺고 싶고 유가족에 닥칠 변화에 대해서 대처를 할 계획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가고는 이 아이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 철이 들면 엄마가 없으면 아빠 말 잘 듣고 공부는 어떻게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줄 대상을 원하게 되죠.
근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 임종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 찾아가면 내 이야기만 하잖아요. 어느 병원이 좋고 어느 약이 좋고 어디에 가니까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어떤 종교가 어떻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보다 그 사람이 물을 때 대답해 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물었을 때 도와주는 것이지,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해, 왜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아서, 왜 운동 좀 하지 않아서, 미리 병원 가지 않아서, 그러니까 이런 종교를 가져, 이런 이야기는 굉장히 그 사람을 더 답답하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사회적인 고립을 두려워해야 돼요. 왜냐하면 찾아오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그것이 굉장히 두려워서 마지막에 처음에는 암이라고 진단을 받으면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데 시간이 갈수록 나한테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없고 찾아와주는 사람이 없다는 게 굉장히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의 진실성 있는 태도를, 형식적인 그냥 눈도장만 찍고 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진실성 있는 태도를 원하고요. 사랑 어린 돌봄을 원하고 또 자기 결정을 충분히 정확하게 하고 싶은, 내가 내 장래는 어떻게 하고 싶고 내 재산은 어떻게 하고 싶은 것을 정확하게 하고 싶고요. 죽는 순간까지 산 사람으로 취급되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후에는 몸이 거룩히 취급되고 싶고요. 또 진실을 알 권리를 갖고 싶습니다. 자, 이런 환자들의 심리를 안다면 우리가 그들이 어떻게 도와줄 것인지, 또 나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미리미리 내 장래는 어떻게 하라, 내 재산은 어떻게 해라, 내 친구 관리는 어떻게 해라, 내 물건은 어떻게 해라,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알아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가족들도 이런 욕구들이 있겠죠. 가족들도 마지막까지 환자와 같이 하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어떤 욕구요? 임종을 지키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언제쯤 돌아가시겠습니까? 라고 의사들에게 묻죠. 근데 의사들이 대답을 해주지 않잖아요. 어떻게 대답해요? 그때 가봐야 합니다. 그래서 임종 지키는 자식이 따로 있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임종을 지키고 싶은데 내가 임종 지키는 자식이 아니어서 못 지켰다라고 합리화를 시키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자, 이런 호스피스. 또 만약에 우리가 임종이 가까우면 장기를 기증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건강할 때는 장기 기증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각막이라든지 지금 내가 살아있을 때 기증할 수 있는 거, 신장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생존 시에 기증할 수 있는 게 있고요. 또 내사 시에 기증할 수 있는 게 있고 사후에 기증할 수 있는 게 있고요. 시신을 기증할 수가 있습니다. 생존 시에 기증할 수 있는 거는 좀 전에 말씀드렸죠. 신장, 간, 폐, 췌장, 소장, 체도, 골수 이런 것들을 기증할 수가 있죠. 그래서 내가 살았을 때는 딸이 부모에게 간을 이식해 줄 수도 있고 또 때로는 골수를 이식해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사 시에 기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내사와 식물인간은 다르죠. 식물인간은 내 부분이 살아있는 것이고 내사는 내가 다 죽은 거예요. 그리고 호흡만, 폐만, 심장만 뛰는 것을 내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내사가 되면 보통 보름 내지 최대한 한 달 내에 돌아가시게 돼요. 그러면 내사가 되면 뇌는 죽었지만 심장이 살아있고 간이나 이런 게 건강하다면 이 장기를 어차피 보름 후에 내가 갈 거니까 기증해주면 좋지 않겠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서 갈등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면 우리가 내사 때는 최대한 각막 2개, 신장 2개, 심장, 폐, 간, 췌장 하면 9명을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장기 기증의 날이 9월 9일에 9명을 구한다고. 그 다음에 사후에 기증할 수 있는 건 조직, 각막 이런 것들이 되죠. 우리 피부 이런 것들도 주직합니다. 우리가 내사 시대 장기 기증을 할 때는 장기를 적출해서 5시간 내에 이식을 해야 돼요. 근데 조직은 어떻게 해요? 15시간 내지 또 냉장을 잘하면 24시간 이렇게 좀 시간을 둘 수가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은 사후에도 충분히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시신 기증을 하신다면 이런 장기 기증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의과대학의 연구로 사용하기 때문에 부분이 없으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시신을 기증하려면 지금 내가 건강할 때 내 주민등록에 있는 주소에서 가장 가까운 의과대학에 시신을 기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자녀들에게나 가족들에게 내가 시신 기증했다는 걸 알려주고 내가 죽고 나면 장례를 다 치르고 그 다음 의과대학으로 보내면 되겠죠. 자, 이렇지 않고 내가 시신 기증을 해놓지 않았는데 갑자기 내가 죽고 나서 자녀들이 시신 기증을 하자. 이거는 기증이 아니고 그냥 갖다 맡기는 거잖아요. 기증의 의미가 아니라고 이야기해서 의과대학에서는 가능하면 받지 않습니다. 아주 급한 경우는 받을 수밖에 없겠지만, 자, 이것도 우리가 존엄한 죽음을 위해서는 준비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장기 기증은 갓난아이부터 최연소 지금 사례로는 생후 2개월에서 최고령 83세까지 장기 기증을 했어요. 그런데 아기들의 장기를 기증해주면 좋겠죠. 그런데 아기의 장기를 어른에게 기증하기는 어렵고요. 또 뭐 여러 가지 조건이 같이 맞아야 되고 거부반응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이 장기를 기증하는 거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지금도 하루에 이 장기 기증을 기다리다가 5.2명씩 5명 이상 사망한다고 그랬어요. 또 더불어서 많은 사람들이 97%가 장기 기증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홍보는 인식도 하고 해야 된다는 생각은 한데 실제로 하는 사람은 2.6%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장기 기증에 대해서 우리는 아름다운 마무리, 존엄한 마무리를 위해서는 내가 쓸 때까지 쓰고 남은 것은 서로 기증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8명 이상 내지 9명까지 수혜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내사가 됐을 때 이야기죠. 그리고 조직 기증은 이렇게 우리의 각 조직 있죠. 피부라든지 혈관이라든지 이런 조직인데요. 자, 조직은 최대 100명 이상의 생명을 살릴 수 있어요. 인대가 늘어나는 사람, 화상을 입은 사람, 피부, 뭐 여러 가지들을,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가진 이 인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면 인대가 늘어나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내사와 식물인간을 잘 설명해 놨습니다. 식물인간은 내가 조금 살아있는 것이고 내사는 전체가 다 죽은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식물인간은 장기 기증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언제 어떻게 회복될지 모르기 때문에. 내사라고 판정이 되면 아예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나이가 많은데 그게 가능할까요? 다 가능합니다. 자, 전체 모든 장기를 다 하지는 못하지만 내가 정말로 젊은 사람들이 심장이 불안해서 매일 생사를 경험하는 사람들이나 또 여러분들이 신장이 안 좋아서 내일 부종이 있거나 혈액 투석을 해야 되는 사람들에게 내가 가진 신장을 내가 다 살고 나눠주면 좋지 않을까. 그럼 여러분들이 또 궁금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들이 복지관에 오시면 장기조직기증원이라는 곳에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인터넷으로 서약서를 보낼 수도 있고 또 직접 서약을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만약 내사 상태가 되어지면 병원에서 적출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인데 이것도 여러 가지 혜택이 많이 있더라고요. 혜택이라는 게 뭐 큰 돈을 벌기 위해서가 매매가 아니라 정말 내가 이렇게 숭고한 뜻을 전할 때 그곳에서도 나름대로 감사 인사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거는 그 기증원에 사는 게 아니라 나라에서 해주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아름답게 고통 없이 서로 존엄하게 사랑을 고백하고 또 다시 만날 걸 소망하면서 헤어지는 존엄한 마무리를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중환자실에 가고 싶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나에게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면 내가 꼭 정리해야 될 일, 또 내가 정리할 물건은 누구에게, 또 한번 꼭 가보고 싶은 추억의 장소가 있다면 내가 고맙다고 해야 되는 사람, 화해해야 될 사람, 이런 내용들을 한번 여러분 워크시트가 있으니까 한번 적어보시고 나눠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존엄한 마무리를 위한 호스피스 완화 의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삶이 주어진다면 이렇게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온라인 웰다잉 프로그램 5강에도 함께 해주신 참여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교육 내용을 바탕으로 교재 63쪽에 나에게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면, 나에게 다시 삶이 주어진다면의 질문에 대해 잘 생각해 보시고 주변 분들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숙제는 교재 64쪽에 있는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작성해 보기입니다. 만약 내가 임종의 상황에 직면했을 때 연명 의료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미리 계획을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숙제로 연명의료의향이 신청되는 것은 아니고 사전 연명의료의향서 신청은 보건복지부에서 등록된 의료기관윤리위원회에서 정식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